안녕하세요. 오늘 역사입니다. 최근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는데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국민 교양 레벨업 특집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말합니다. 위안소는 초기에는 중국 본토에 한정되어 설치됐고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도 대부분 일본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 확대로 전쟁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각지에 위안소가 설치됐고 위안부의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또한 현지인들을 강제로 동원했는데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여성은 물론 네덜란드 출신의 여성까지 있었습니다. 작은 따옴표를 붙이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을 주고 안식을 준다는 의미로 지극히 가해자 중심의 용어이며 폭력성과 강제성을 감추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정신대는 일본 국가를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가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 근로 정신대로 징집된 여성 중 일부가 위안부로 끌려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대가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신대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위안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종군 위안부는 종군 기자, 종군 간호사처럼 자발적으로 군을 따랐다는 의미로 강제성보다 자발성을 강조한 명칭입니다. 그러나 도쿄 전범 재판 기록과 강제로 끌려갔다는 할머니들의 증언으로 강제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여성을 강압적으로 동원해 집단적 성폭력을 가했고 피해 여성들의 삶의 조건은 노예와 같은 상태였기에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성노예로 불린다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제가 위안부라는 단어를 만들고 위안소를 제도화했던 당대의 특수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역사적 용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괴와 속임수, 협박에 의한 강제 동원 등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야기할 때 강제성을 강조하다 보니 무작위로 끌려갔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데 대부분은 일자리나 진학 등 거짓 유혹에 속아서 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 우익은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걸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간 경우가 100%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이 직접 돈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병사 몇 명을 상대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전표와 비슷한 군표나 금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표를 돈으로 바꿔준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업주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동원 당시 이동비, 의복비, 식비, 위안소 생활비 등을 대가해서 공제해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원된 여성들은 군인이 직영하거나 민간업자가 경영하는 위안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자가 경영하는 경우라도 군이 위안소의 허가와 경영을 통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군의 관리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이 막바지로 갈수록 일본군의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군대와 연관이 없다고 하는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안소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여성들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곳입니다.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본군에 의한 강간 사건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본군은 점령한 지역에서 여성들을 강간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반일 감정은 심해졌죠. 이에 일본은 점령 지역의 치안 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위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강간 사건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일본군 병사의 성병 예방입니다.
일본군은 1932년 상하이 사변 직후에 병사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성병 검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일본군 관리하에 위안소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군의 기밀 누설을 방지 목적입니다. 병사들이 민간의 매춘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군의 정보를 누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 관리가 가능한 위안소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위안소 제도는 설치와 관리에 일본의 군과 관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국가 범죄 행위입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1990년 6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은 군대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1991년 8월 14일 할머니는 국내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줬고 이후 239분의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노 다마는 1993년 8월 4일 일본의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담화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안소는 일본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으며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위안부의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 불임, 성병 등 직접적인 후유증은 오랜 시간 할머니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영화 눈길에서 김세론 배우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할머니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사를 던집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엄마한테도 말 안 해. 그들이 겪은 비극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족의 망신으로 취급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사회적 인식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국가에서 생활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면서 할머니들의 처우가 조금씩 개선됐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존중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할머니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권이 무너질 때 나의 인권도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타인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음은 곧 자기 삶에 책임을 다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감과 연대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최고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스스로도 후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할머니들이 겪은 비극은 나와 다른 시대를 산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해결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할머니들의 발걸음이 조금은 가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